투자용으로 하우스를 구입하는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랜드택스라는 걸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시나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렛츠고 시드니 박팀장이 간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4년째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임대관리와 판매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팀장이 전해드리는 호주 부동산 상식 그 1편 세 번째 영상으로 투자용 부동산으로서의 하우스를 구입할 시의 장단점과 랜드택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투자용으로 하우스를 구입할 경우에 좋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바로 전 영상 요 위쪽에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우스라는 형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나 유닛보다는 훨씬 높고 또 마켓에 안 좋은 영향을 덜 받는 꾸준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개념인데 반해서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과 픽스처와 피팅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또한 아파트나 유닛들은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아주 많은 수의 집주인들이 모두 작게 나누어서 소유를 하고 있는 개념인데 반해서 하우스의 경우에는 그 누구와도 소유권을 나눌 필요가 없는 자기만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아파트나 유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이 있는 하우스는 그 위에 건물이 낡을 경우에는 다 허물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구조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오래된 1층짜리 집을 허물고 2층짜리 집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겠지요. 또한 하우스들은 같은 스트릿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땅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집들도 사이즈와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본인의 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하우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도 큰 장점이라서 이 한 가지 장점만으로도 왜 하우스만을 항상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우스의 장점 두 번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뒷마당이 있는 장점 때문에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렌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예쁜 정원과 럼퍼스룸, 게임룸, 패밀리룸 등등을 갖추고 계신 경우에는 시드니에서는 주당 몇천 불씩 하는 집들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우스가 투자용 부동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서 높은 vacancy, 즉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하우스들은 트레인 스테이션이나 쇼핑센터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아파트나 유닛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싱글 퍼슨이나 젊은 커플들을 보다는 아무래도 패밀리가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세입자한테만 세를 줄 수가 있다는 말도 되겠죠. 이렇게 가족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한번 집이 비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렌트비도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파트나 유닛보다 높은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유닛을 렌트를 줄 경우에는 발생하는 메인테넌스 이슈의 경우에는 보통 몇백 불 단위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게 세입자들이 경험하는 메인테넌스 이슈에는 가스 쿡탑이나 오븐, 디시워셔들의 오작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샤워나 화장실들의 탭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을 보내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보통 200불에서 300불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배관이나 하수도 문제 혹은 지붕이나 거터, 수영장, 펌프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적게는 몇천 불에서 많게는 몇만 불까지도 수리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투자용일 경우에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 시점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집주인분 마음대로 이 부분은 싸서 고쳐주고 또 저 부분은 비싸서 안 고쳐주고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테넌시 트라이뷰널이라는 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해서 언제까지 고쳐주라는 명령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에서 물이 새서 지붕에 있는 이 타일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만불 단위의 수리 교체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분이 수리하실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연을 시키다가 세입자는 결국에 참다 못해 이사를 나가버리고 수리 비용이 없어서 지붕 수리를 못하는 집주인분은 물이 새는 지붕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우스라는 투자는 처음에 구입 단계부터 아파트나 유닛에 비해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수리 비용도 더 나오는 경우가 훨씬 흔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이 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나중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가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투자형 부동산으로서 하우스의 세 번째 단점은 랜드택스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유닛은 스트라타 때문에 꺼려하시고 하우스만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하우스도 투자용 하우스는 랜드택스라는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랜드택스라는 세금을 매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밑에 내용란에 웹페이지를 링크를 해둘 테니까 그 웹페이지에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랜드택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랜드택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Your home known as your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 주거지일 경우에는 랜드택스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Your farm known as primary production land, 자기 소유의 농장, 여기서 primary production land라는 것은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혹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Any land you own with a total taxable value below the land tax threshold. land tax threshold라는 것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랜드 밸류의 임계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느 일정 선에서 토지 가치의 리밋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가치를 넘지 않는 토지들에 관해서는 랜드 텍스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이 임계점은 69만 2천 불로 정해져 있고요. 매년 리뷰를 해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랜드 텍스를 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는데요. Vacant land including vacant rural land. Land where a house, residential unit or flat has been built. Or holiday home. An investment property or properties. Company title units. Residential, commercial or industrial units including car spaces. Commercial properties including factories, shops and warehouses. Land leased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커머셜이든지 레지던셜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인컴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상관없이 랜드 텍스를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지의 감정가가 랜드 텍스 임대점을 넘는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가지고 계신 집이 얼마인지를 부동산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는 약 70만 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 70만 불에는 땅의 가치 플러스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가치도 같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보통 새 집의 경우 빈 땅에 집을 짓게 되면은 20-30만 불 정도의 건축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땅의 가치는 4-50만 불 정도가 되겠죠. 땅의 가치가 40에서 50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랜드 텍스 스레스홀드인 69만 2천 불에 미치지를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랜드 텍스를 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유닛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치가 하우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유닛을 소유하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랜드텍스를 거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랜드텍스 계산하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감정가가 74만 불일 경우 스레시홀드 69만 2천 불을 빼게 되면은 4만 8천 불에 대한 랜드텍스를 내시면 되고요. 4만 8천 불에다가 랜드텍스 레이트인 1.6%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100불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랜드텍스는 868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이 69만 2천 불의 스레시홀드는 소유하고 계신 프로퍼티마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부동산들의 감정가를 다 더해서 거기에서 한 번만 69만 2천 불을 빼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너무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시던지 아니면 아주 값비싼 하우스를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셔서 모든 부동산들을 합친 토지의 감정가가 423만 1000불을 넘어갈 경우에는 프리미엄 스레시홀드가 적용이 되어서 그 임기점 이상부터는 2%의 랜드텍스 레이트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두 채의 하우스를 가지고 계실 경우 첫 번째 집의 토지 감정가가 90만 불이고 두 번째 집의 토지 감정가가 110만 불일 경우 두 채를 합친 토지의 감정가는 200만 불이 되겠죠. 여기에서 스레시홀드 69만 2천 불을 빼고 남는 금액인 130만 8천 불 거기에 1.6%의 랜드텍스 레이트를 곱해주게 되면 나오는 금액은 2만 928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탠다드 텍스 100불을 다시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내셔야 하는 랜드텍스는 2만 1028불이 최종적으로 매년 내셔야 하는 랜드텍스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1750불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일시불로 내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톨먼트로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내는 옵션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그마한 팁을 드린다면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첫 번째 투자용 부동산으로 하우스를 이미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투자용 부동산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두 번째 부동산도 하우스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랜드텍스를 내셔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반면에 두 번째 부동산을 아파트나 유닛으로 사실 경우에는 두 번째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랜드텍스를 내지 않아도 될 확률이 아주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토지의 감정가와 제가 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계산 방법으로 랜드텍스를 내게 될지 안 내게 될지 미리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투자용 부동산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되니까 계속해서 호주 부동산 정보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